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현재 세계적 기현상으로 한국이 저절로 떼돈 버는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다며 자원을 아껴 쓰자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이 앞으로 30년 정도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원유가 고갈되면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뉴스도 나오곤 했는데요. 현재는 그러한 걱정은커녕 오히려 전 세계 매장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운 유전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매장량 또한 엄청난 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에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원유를 많이 수입해온 이란에서 530억 배럴의 대형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전은 기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여 단번에 캐나다 전체 유전 매장량을 따라잡았을 정도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3위 원유 매장 국가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70억 배럴 유전이 발견되어서 세계 6위인 쿠웨이트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초대형 유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에는 2조 배럴의 셰일가스 광구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300년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 동시다발로 유전이 발굴되는 것이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대박으로 연결되나 궁금한데요. 바로 이들 국가에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를 수송할 친환경 원유 수송선이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친환경 규제 등으로 인하여 LNG 추진선을 고급 기술로 제때 생산하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원유 수송선에 관한 수주를 쓸어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유전 발견은 앞으로 원유 생산이 확대되므로 한국 조선업의 장래에 긍정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LNG 수송선 등의 수요는 일시적이며 향후 일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유 생산량이 늘어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므로 장기적인 위험들을 감소시키며 조선업에 활기를 더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사이 유전 발견 및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지난 10월에 수에즈 막스급 유조선 발주는 작년 동기간 대비 70%나 늘어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앞으로 원유 생산량이 기존보다 월 10만 배럴 이상 늘어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전 세계 선박의 약 85%를 한국에서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수주량 1위를 빼앗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는지 두 국가 모두 자국의 1, 2위 업체를 합쳐서 한국에 대응하는 프로세스에 돌입하는 극단 조치를 취하며 더 이상 한국에 수주를 줄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발주를 하는 국가들은 한국 배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유나 가스의 경우 그 특성상 수년 혹은 최소한 수개월 이전에 미리 선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한국의 조선회사는 최상의 납기를 선보이고 있어 세계 각국의 규모가 큰 선사에 신뢰감을 안겨주며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납기 지연이 작고 고장이 많은 중국은 상당히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일본은 인건비가 비싼 데다가 자체적으로 조선소가 한국과 같은 대형 LNG선 건조가 불가능해서 중국 조선소와 동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국은 최강의 조선업 기술을 보유만 했는데 세계 곳곳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앞으로도 장기간 일감이 밀려들며 세계 최강의 조선업 입지를 굳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순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확산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이 대부분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에 갚아야 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상황에 닥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부채를 탕감해주기를 바라지만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결정이 쉽지 않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와 독일 공영방송사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1대1로를 완성하려는 과정에서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 빌려줬다. 그 덕분에 이들 국가는 국가 인프라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었다. 인프라 사업에는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중국의 자본이 투입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흥국들의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특히 수출과 해외 투자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해외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갔다. 중국의 달러나 위안화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신흥국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은 중국의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컨설팅 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 크로포트의 카호 유아시아 선임 애널리스트는 1대1로에 참여한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많이 빌렸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사실 중국도 부채를 탕감해줄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국 기업들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부채까지 탕감하면 금융시장 위기까지 올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채 다른 국가들로부터 부채를 상환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의 아가사 크라츠 디렉터는 중국은 이전처럼 철도와 항구, 댐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지 못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개도국들의 자금을 지원해주기 어렵고 부채 탕감에 따른 여론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대1로 완성의 핵심적인 아프리카도 문제다. 중국이 아시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1대1로를 완성하려면 아프리카까지 손길을 뻗어야 했고, 그래서 나이로비, 탄자니아 등에도 철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보다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수준이 더 낮고,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 경쟁력도 부족해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중국이 1대1로를 완성하려면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부채 상환 기한을 늘리는 등 결정이 필요하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학원 산하중국연구소의 로렌 존스턴 연구원은 아프리카는 중국의 중장기적 전략 달성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계에서 혜택을 보려면 부채 탕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SP를 운영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는 이날 특별회의를 열고 중국 기업이 포함된 인덱스로 자산을 이동해 투자하려던 계획과 관련해 이행을 중단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이 중단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공장 빼고 중국은 돈 뺀다. 오프쇼링의 시대는 끝났다.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값싼 노동력과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한 오프쇼링은 일종의 세계적인 광기였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 제조업체들이 탈중국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올 초 코로나로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추자 중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애플의 1분기 출하량은 10% 가까이 줄었다. 포드, 월풀과 같은 미자동차, 가전업체도 중국산 부품 공급이 안 돼 지금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타격이 컸다. 트럼프 미정부는 자국 기업의 금전 지원까지 약속하며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국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중국은 탈월가로 대응한다. 200여 중가이구의 자국 철수다. 중가이구는 주로 14억 명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테크 기업이다. 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수십 년 이어온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코로나 사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는 11일 애플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물량의 5분의 1을 인도로 옮겨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고위 정부 관계자는 애플은 인도 최대 수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전체 아이폰 물량의 90% 정도를 생산해왔다. 22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에서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는 480만 명에 달한다. 지난 8일 미국 CNBC 등은 2분기부터 애플은 에어팟 전체 물량의 30%를 베트남으로 옮겨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에는 100억대 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항망, 신화닷컴 등 중국 언론은 애플의 부분 철수는 수십만에서 100만 명의 실업을 뜻하고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 기업도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에 나설 전망이다. 미 정부의 반도체 자국 전략이다. 박스원 인텔 최고 경영자는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생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로 미국 내에서 탈중국 목소리가 힘을 더해가고 있다며 리셔링에 이어 니어셔링 혹은 차이나 플러스 1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테크 기업 탈월가 러시. 지난달 27일 중국 인기 화장품,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 GMAUP는 뉴욕 증시에서 탈퇴했다. 2014년 상장 6년 만이다. 중국 인터넷 업체 서우후의 게임 자회사인 창유도 나스닥 시장에서 스스로 상장 폐지했다. 중국 증권일보는 중국 기업의 미 증시 트위스 차우가 일어나고 있다며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공개 탄압과 투자 금지 조치 등이 주가를 크게 떨어뜨린 탓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공정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중단을 지시하며 중국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규제를 풀어 자국 기업의 회귀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의 홍콩 증시 2차 상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기업 네디즈, 중국 2위 온라인 쇼핑몰 징돈닷컴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 19곳이 홍콩 2차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자금 조달 규모만 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고 있다며 탈중국 현상이 보호무역 강화로 이어지면 글로벌 교역과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